RNN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NN은 여러 가지 내용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랭귀지 모델링. 그래서 앞에서 계속 예를 들어 드렸던 것이 이제 자연어에 대한 이제 모델링이 가능하다. 자연어를 학습시켜서 자연어를 생성하도록 할 수도 있고 예측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링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스피치 리코그니션. 사람이 발화하는 발음 하나하나의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어떤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제 이 단어는 뭐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스피치 리코그니션이고요. 그리고 머신 트랜슬레이션 해서 기계 번역입니다. 기계 번역. 그래서 기계 번역은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구글도 번역을 굉장히 잘하고 파파고라고 하는 번역기도 있고요. 그래서 기계 번역에 사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점심을 먹는다. 나는 점심을 먹는다. 이런 예제 문장이 있을 때 이 각각은 영어 단어로 번역이 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는 점심을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제 출력을 낼 때는 이제 I have lunch 이렇게 출력을 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어 있고 또 출력 자체는 이제 I have lunch 이제 이렇게 이제 어순이 바뀐 형태로 이렇게 출력을 내야겠죠. 그래서 머신 트랜슬레이션도 어떤 단어들을 순서대로 학습을 시키고 이 순서대로 학습시킨 결과물에 대해서 다른 타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RNN 모델을 사용한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컨버세이션 모델링. 그래서 컨버세이션이니까 대화죠. 대화니까 어떤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RNN으로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미지나 비디오에 캡션을 다는데도 RNN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고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이제 여러 출력들을 내면서 단어들을 생성해주는 이제 RNN 어플리케이션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순서가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 이미지라든지 뮤직, 댄스 같은 것에 이제 제너레이션해서 생성을 하는데 이제 생성 순서들을 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얻어낼 때 RNN을 사용을 합니다. 이 RNN은 굉장히 다양한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사용되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투원인 형태입니다. 이 원투원은 한 개가 들어가서 한 개가 나오는 형태예요. 그렇죠? 한 개가 들어가서 한 개가 나오는 형태고 가장 기본적인 바닐라 RNN의 네트워크가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한 개가 들어가서 한 개가 나오는 형태. 그리고 원투 매니인 형태가 있습니다. 원투 매니인 형태는 한 개가 들어가서 여러 개가 나오는 형태인데요. 이미지의 캡셔닝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한 개가 들어가고 이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워드의 시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뭐 채소를 사고 있다 등등등의 이제 이런 시퀀셜한 워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many to one인 형태입니다. 여러 개가 들어가서 한 개가 나오는 형태인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sentiment classification 해서 저희 앞에서 살펴보셨던 IMDb. 그래서 영화의 리뷰들이죠. 영화의 리뷰가 긍정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걸 알아보고 싶을 때 단어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캐스팅이 아주 훌륭하고, 연기가 뛰어나며, 등등등, 이제 이런 단어가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리뷰는 긍정이다. 또는 이제 어떤 리뷰는 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맞추는 문제에 many to one인 형태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제 예제로 보셨던 주가 데이터 예를 들어서 3일치의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 날인 4일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거나 이런 many to one인 형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매니 투 매니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들어가서 여러 개가 순서대로 나오는 형태인데요. 대표적으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저희가 단어가 이제 들어가면 이 단어가 약간 이제 어싱크하게 이제 이 단어가 문장들이 다 끝나고 나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트랜슬레이션 했을 때 번역했을 때 이제 어순이 달라지는 언어들도 있기 때문에 어순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점심을 먹는다 하게 되면 I have lunch 이런 식으로 어순이 바뀐 형태로 이제 영어 문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many to many인 형태이고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many to many인 형태인데 앞에서 many to many는 약간 어싱크하게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되는 구조였는데 이 경우는 시작되면서 출력이 나오고 또 값이 들어가면서 또 출력이 나오는 many to many인 형태입니다. 요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이제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인데 프레임 바이 프레임 단위로 어떤 장면에 대한 구분을 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장면이 뭐 드라마 장면이다. 드라마 장면이 나왔는데 얘의 클래시피케이션은 드라마 장면이다. 드라마 장면이고 그 다음 장면은 뭐 예를 들어 폭력 장면이다. 그러면 이 폭력 장면은 드라마 장면과 폭력 장면지 이후에 다른 어떤 이제 장면들이 나올 수 있는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장면은 뭐 공포 장면이다 라든지 그래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장면 단위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매니 투 매니 형태의 이제 싱크가 맞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멀티레이어 RN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레이어 RNN은 레이어를 여러 층으로 쌓은 RN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 X축이 시간축입니다. 시간축. 그리고 Y축이 뎁스인데요. 이 들어가는 X값들이 있으면 출력이 있죠. 출력이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데요. 요 출력 사이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층이 쌓여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NN을 사용을 하셔서 어떤 순서에 대한 예측 문제를 풀었는데 성능이 별로 좋지가 않다. 이제 성능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멀티레이어로 RNN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하나의 이 결과물을 뽑아내는 이제 요 장면들을 요 부분을 보시면 하나의 타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앞에서는 이제 요 시간이 한 개밖에 없었다면 한 개밖에 저장하는 한 개밖에 기억하는 정보가 없었는데 이제 세 개나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순서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데 이렇게 멀티로 쌓아 주시게 되면은 성능이 더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RNN을 학습시키는 것은 또 굉장히 챌린저블한데요. 바닐라 RNN의 경우에는 아주 심플한 RNN이지만 여기 좀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전의 그 기억들을 좀 잊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이후에 나온 알고리즘 롱 숏텀 메모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래서 줄여서 LST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나온 GRU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다른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TM, Long Short-Term Memory Unit. 이 LSTM은 RNN의 변형입니다. 9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요. 97년도에 스위스의 스텝 호크리에이터와 우르겐 슈미투버에 의해서 처음 제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활용되는 딥러닝 기법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LSTM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LSTM은
일단 바닐라 RNN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바닐라 RNN이 못하는 것이 이전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LSTM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을 가지고 있다. 기억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메모리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메모리라고 하는 이제 워드가 보이는데 이제 이 LSTM은 이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징은 이제 이 LSTM은 오차의 그라디언트가 시간을 거슬러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했는데요. 시간을 거슬러서 잘 학습될 수 있도록 구조가 잡혀 있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장기 기억이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백프롭하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오차의 값이 더 잘 유지되는데 결과적으로 1000단계 넘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어제가 하루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루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하루치가 1000단계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한 3년 전 것까지의 기억을 그죠? 3년 전 것까지의 기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LST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일도 더 잘 기억한다. 이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LSTM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STM은 이렇게 X라고 하는 이제 저희 X 값이 들어가고 A라고 이렇게 앞에서 박스를 쳐서 이 자리에 RNN 알고리즘이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출력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이제 이 LSTM이 이런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T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 이 T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이제 이 결과 값이 출력을 만들어내는데요.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생긴 이제 이렇게 위에가 있고 아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위에는 셀 스테이트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애입니다. 장기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셀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XT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서 또 이쪽으로 흘러가는 애는 얘는 스테이트, 상태라고 불리우는 앞에서 이전의 정보가 다음 넥스트에 주는 영향도에 대해서 H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 두 개의 컨베이어 벨트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복잡하게 생긴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노란색 박스는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이고요. 그 다음에 요 핑크색 동그라미는 포인트 와이즈 오퍼레이터 해서 뭐 플러스거나 곱하기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또는 10H를 통과하는 이제 이런 수학적인 기호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표는 이제 벡터가 이동하는 것을 화살표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합쳐지는 거 컨캐트네이트라고 하고 이제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LSTM은 이제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LSTM 학습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스텝 1은 셀에서 어떤 정보를 버릴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층을 이제 포겟 게이트 레이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x 값과 ht-1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값이 w와 곱해지고 또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해서 ft라고 하는 이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을 보시면은 이제 w와 ht-1과 x가 곱해지고 플러스 b까지 연결이 되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하는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주기 때문에 1이면은 유지하고 0이면은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스텝 2죠. 스텝 2는 새로운 정보를 셀 상태에 저장을 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셀 스테이트라고 이제 CT라고 이 위에 기억력이라고 말씀드렸던 셀 스테이트가 있는데요. 이 셀 스테이트에 저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층을 이제 인풋 게이트 레이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인풋 게이트 레이어는
이 CT라고 하는 틸다라고 하는 이제 임시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XT와 이제 현재 상태 X 값과 HT-1이 곱해져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를 하는데요. 요거죠. W의 i와 HT-1과 X가 연산된 하고 플러스 B까지 포함돼서 요 시그모이드를 통과한 값이 IT라고 하는 값으로 여기 시그모이드를 통과해서 IT라는 값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현재 이제 임시 기억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 과정은 10H를 통과해서 HT의 틸다를 만들어내죠. W가 곱해지고 여기 이제 W가 있고요. HT-1과 XT를 받아서 이제 WX 플러스 B 형태죠. 그리고 하이퍼 탄젠트를 통과해서 이제 임시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임시 기억. 그래서 임시 기억을 가지고 이제 차후에 기억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스텝 3입니다. 스텝 3는 이전에 셀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전의 기억이 있는데요. CT-1 이러면은 이제 이전 상태의 기억입니다. 이전의 기억. 현재 시점이 t니까 t-1이면 바로 이전 시점의 기억이겠죠. 이것을 새 셀 상태, 셀 스테이트로 CT로 갱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포겟 게이트에서 계산된 값과 그리고 IT라고 하는 이제 정보에 대한 이제 새로 들어온 정보에 대한 값을 합산하는 과정이 거쳐지고요. 그래서 CT-1을 CT로 갱신하는 게 이번 단계이고 FT라고 하는 이제 얼만큼 잊을까에 대한 포겟 게이트로부터 나온 결과값, 그 다음에 CT-1 해서 이전의 셀 상태에서의 얼마나 잊을지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플러스 해서 IT, 현재 시점에서에 대한 정보 곱하기 임시 기억을 합산해서 CT라고 하는 현재의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요게 3단계이고요. 그리고 스텝 4는 무엇을 출력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아웃풋을 내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요 아웃풋, 이렇게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데 요 아웃풋은 이제 OT라고 되어 있고요. 얼만큼을 출력할지에 대한 정보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하면서 이제 이렇게 값이 들어가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하면서 OT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들어있죠. 그리고 OW라고 하는 값에 HT-1과 XT하고 플러스 B0까지 해서 제 아웃풋에 대한 비율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제 기억력, 우리 현재 상태의 기억력을 이용해서 10H를 통과하고 OT라고 하는 얼만큼의 출력을 낼 것인가가 곱해져서 HT라고 하는 제 현재의 스테이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LSTM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이 LSTM이 나온 것이 1990년대니까요. 이 LSTM의 변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LSTM이 연산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2014년도에 뉴욕대 조경현 교수님과 조슈아 벤지오가 2014년도에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GRU라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이 대부분 LSTM이랑 성질이 비슷한데 더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성능은 비슷하게 유지를 하지만 더 심플하게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학습이 조금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GRU의 약자는 Gated Recurrent Unit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이고요. 줄여서 GRU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RU는 앞에서 보셨던 이 LSTM의 포겟 게이트와 인풋 게이트를 하나로 합쳐서 단일 업데이트 게이트라고 하는 형태로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LST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두 개가 있었는데 GRU는 한 개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지만 이 HT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이전에 기억력을 따로 보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이제 GRU라고 하는 알고리즘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 케라스에서는 이제 뭐 설명은 복잡하지만 이 GRU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사용하셔서 LSTM을 쓸 거냐, GRU를 쓸 거냐,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RNN의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RNN은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있죠.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있고 이제 들어가는 데이터, 그래서 X라고 표현을 했고 또 출력인 Y라고 표현한 값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리커런트한 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Y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3차원 형태로 자료가 들어갑니다. 3차원 형태로 여기에 맨 앞에는 이제 배치 사이즈 배치 사이즈에서 이제 데이터 개수입니다. 데이터 개수.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가는 정보는 시퀀스 랭스입니다. 시퀀스 랭스. 그래서 이 시퀀스 랭스는 저희 앞에서 이제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에 5일치가 의미가 있다. 또는 10일치가 의미가 있다. 또는 아니다. 100일치를 봐야 그 다음 주가를 맞출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배우셨는데 이때 시퀀스 랭스는 이제 이 시간에 대한 단위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랭스 또는 이제 이걸 부르는 이름은 이제 타임 스텝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간에 대한 스텝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 이 가운데에 존재하는 어떤 시간에 대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원핫의 뎁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원핫의 뎁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헬로우라고 했을 때 헬로우라고 하는 단어의 유니크한 값 HELO라고 보셨는데 이 HEO라고 하는 이제 이 값에 대해서 저희가 원핫으로 만들어 줬었죠. 그죠? 그래서 H는 이제 100 이렇게 뎁스 4인 걸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1000 그래서 H를 표현했고 또 E는 0100 그 다음에 L은 0010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핫의 뎁스만큼의 자료가 온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4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값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표현하는 이름은 이제 인풋, 들어오는 인풋의 피처다. 피처의 수가 들어온다. 피처의 수만큼. 지금은 이제 4개가 피처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력 부분입니다. 요건 이제 저희 입력이죠. 입력이고 이제 출력인 Y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배치 사이즈. 똑같이 이제 데이터 개수가 똑같이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가운데는 시퀀스 랭스가 들어갑니다. 시퀀스 랭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아웃풋 피처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아웃풋 피처. 아웃풋 피처다. 이제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이 아웃풋 피처는 이제 이 인풋의 뎁스와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값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자가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아웃풋을 낼 것인지. 그래서 입력과 출력 부분에서는 이제 들어가는 데이터가 몇 건의 데이터로 들어갈 거냐. 그 다음에 시퀀스 랭스는 시간에 대한 단위를 몇 개로 줄 거냐. 그리고 이 맨 안쪽에 있는 요 값은 제 인풋에 대한 피처의 수, 원핫의 뎁스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Y 출력에 대해서는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시퀀스 랭스 또는 이제 아웃풋 피처가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RNN의 API의 샘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밑에는 이제 x 값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가 이제 x 값이죠. 이쪽은 x 값이고, 그리고 x 값의 쉐입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출력입니다. yt라고 생각하세요. y0, y1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값에 대해서 출력에 대한 쉐입입니다. 그래서 앞에 3이라고 하는 것은 총 데이터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배치 사이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쵸? 배치 사이즈다. 데이터 개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 가장 큰 꺽쇠 한쪽에 hello라고 하는 지금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H-E-L-L-O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말은 안 되지만 E-O-L-L-L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L-L-E-E-L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시퀀스 랭스입니다. 시퀀스 랭스는 이제 5단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단계입니다. 그래서 H, 헬로우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어떤 결과값이 나올 거고, 또 E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결과값, 또 L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결과값.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개의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X 값의 안쪽은 이제 인풋의 피처 또는 원핫의 뎁스이고요. 원핫의 뎁스는 4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hello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H는 1000, 또 E는 0100, 그 다음에 L은 0010, 또 L은 0010, 그 다음에 O도 0001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원핫의 뎁스인 4로 각각의 피처가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히든 사이즈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이 히든 사이즈는 아웃풋 피처의 수입니다. 아웃풋 피처의 수를 2개로 했으니까 지금 2개씩의 어떤 결과물이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RNN의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